잠깐의 방심이 불러온 나비 효과. 종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우리의 일상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원주 지역의 상황부터 대처 방안까지 코로나19 원주 현황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물을 정화하는 식물과 그 방법에 대해 연구해오던 식물 박사 심규문 씨. 최근 수생식물 재배 용기를 개발해 특허까지 받았는데요. 꽃과 식물에 둘러싸여 오롯이 한 길을 걸어온 그의 식물 사랑 이야기 들어봅니다. 여름이면 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정선. 안전한 방역 과정을 거친 후 모처럼 정선의 여름을 즐긴 이들이 있습니다. 20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한 플리마켓 현장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31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네, 8월 마지막 날입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네. 어느덧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봄, 여름이 다 지나갔네요. 맞습니다. 네. 올 초 때만 하더라도 하반기가 되면 이러한 상황은 끝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낙관적인 네. 생각도 가능했었는데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재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이 코로나19의 종식 시기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네, 힘든 시기를 함께 겪고 있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에서 고생하고 있는 모든 분들 많이 힘드시고 지치시겠지만요.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기운 내시고 마스크 착용이나 외출 자제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네. 강원 365를 검색해 주신 후 친구 추가를 꾹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채팅창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메시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통 채널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도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도 많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강원 365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지은 리포터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아니,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여러 가지로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요. 이 시간만큼은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서 8월의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나 월요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이면 매주 분장실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오늘 분장실에서 정말 이지은 리포터의 맹활약이 정말 눈이 맞아요. 부셨다라는 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처음에 약간의 놀람이 있기는 했지만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자리에 좀 당당히 설 수 있지 않았나. 아이고. 두 분보다는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굉장히 네. 기분 좋은 분장실 라이브였습니다. 어깨가 네. 한껏 올라가 네, 있으신 힘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지은 리포터가 생방송 강원 365를 정말 열심히 애청하고 있구나를 그럼요.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당연하죠. 혹시라도 놓치신 분이 있다면요. 또 네,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생방송 강원 365 분장실이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라이브 놓치신 분들 다시 보기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5시 30분에 분장실 라이브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큰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한번 네. 만나볼까요? 네, 오늘 오프닝에서도 이 코로나19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천천히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믿었던 이 코로나와의 싸움. 근데 하지만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재확산이 시작되면서 맞아요. 강원 도내의 확진자들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원주 지역의 확산세가 좀 두드러지게 보이더라고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이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비교를 해보면 많은 날은 20명 이상의 맞아요. 확진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날과 비교했을 때는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라는 입장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날이 급변하고 있는 이 원주 지역의 코로나19 상황들 생방송 강원 365에서 되짚어봤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하면서 강원도 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 지역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전시 상황과 같은 현 상황을 고려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원주시 입장을 통보하고 확진자의 동선을 최대한 신속하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와의 싸움.
원주시의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8월 25일 원주에서는 하루에만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연일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엄마도 지금 굉장히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못 돌아다니게 하고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해요. 밖에 돌아다니지. 학생들 방학 때 봐요. 또 안 돌아다니겠어요? 그럼 가정마다 지금 보임이 되고 어쩌면 좋아요. 무서워 죽겠어요. 굉장히 위중하게 생각하죠. 뭐. 네. 다른 시도 시군보다도 일단은 인구수에 비해서 나오는 숫자가 많다고 생각해요. 빠른 속도로 번지는 대규모 확산에 선별진료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선별진료소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 건수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주시의 확진자 발생 상황을 살펴보면 8월 초 잠시 주춤했던 확진자 수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28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별로는 방곡동과 무실동, 단구동, 지정면, 단계동에 이어서 명륜동과 관설동, 호저면, 소초면, 학성동까지 지역 내 발생 분포가 점차 넓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이처럼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연쇄 감염을 막기 위해 시에서는 역학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원주 한 체조교실의 감염 경로를 확인해보면 관장과 회원 가족 등의 N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현재 원주 확진자 중 60명 이상이 이 체조교실발 확진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의 한 병설 유치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유치원 교사의 가족과 체조교실과의 연결고리가 확인되면서 서로 간의 감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서자 당구동에서는 유아 확진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운동시설에서 시작된 전파로 다 생각이 들고 또 여러 연관성들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시작된 것들이 또 가족 간의 전파가 돼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있는 밀접 접촉한 그런 사람들이 다 전염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러스도 조금 지금 질본에서 얘기하는 것도 변이가 있어서 이전 초기보다는 전염력이 높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런 거랑 다 연관이 돼서 지금 원주에 급속하게 지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 운동시설에서 시작된 감염은 가족 간의 감염으로 이어졌고요. 다시 원주시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이를 거듭하면서 초기보다 전염력이 더욱 강해졌을 거라 추정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무엇보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자칫하면 방치될 수 있는 경증, 무증상 환자가 많아지면서 N차 감염이 더욱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세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환자들을 치료할 병상마저 부족한 상황인데요.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음압병상 확보에 기상이 걸렸습니다. 원주시의 상황은 어떨까요? 많이 문제가 사실 됩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들이 많고 증상이 없는 환자들이 많아서 꼭 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치료센터라는 것들을 좀 많이 이용하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도에서 준비하는 것 같고 도에서 몇몇 그런 공공의료기관의 시설을 좀 확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일부는 조금 적체가 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한 주 안에 이렇게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던 우리의 일상은 종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 축제인 다이내믹 댄시 카니발과 2020 삼토 페스티벌이 결국 취소됐고요. 조심스럽게 문을 연 원주의 학교들은 9월 11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는데요. 또
또 원주시는 지역의 한 청소년 수련원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센터가 가동되면 최대 120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이 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치며 거세게 반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와의 싸움. 코로나에게 빼앗긴 평범한 일상은 대체 언제쯤 되찾을 수 있는 걸까요? 시민들의 근심이 깊어갑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사실 손 씻기를 잘하고 마스크 잘 쓰시고 그다음에 집에 잘 머물고 하시면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초반에 같은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잘 그 중대본의 지침이나 시에서 얘기하는 보건당국에서 얘기하는 지침과 주의점을 잘 지키면은 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 그 지침을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밀집, 밀접, 밀폐된 환경을 피하고 보건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는 것. 이제는 당연해진 일들이지만 모두가 함께 실천한다면 분명 달라지지 않을까요?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장기전. 최전선을 지키는 의료진들은 숨 돌릴 틈 없이 다시 코로나 전투에 나섰습니다. 방심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묵묵히 각자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언제나 그랬듯이 우린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그날이 올 때까지 원주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확산하면서 조금씩 활기를 띠던 일상이 또다시 멈춰섰습니다. 네. 무력감과 허탈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 마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영상을 보는 내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날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서 재능 기부에 나섰던 우리 어머님, 네. 그리고 몸소 방역 활동에 나섰던 아버님, 또 학생들이 무사히 또 등교를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 온라인 수업을 만들었던 준비를 했던 우리 선생님들, 네. 그리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웃으면서 희망을 나눠준 우리 의료진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탁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좀 다행인 사실은요. 원주 황둔 지역 주민들이요. 얼마 전까지 반대를 하다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생활치료센터의 개원을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상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아서 네. 정말 마음이 많이 놓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만일 정말로 힘든 상황이 닥친다면 네네. 시계를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바로 오늘일 것이다. 아. 라는 이 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이 떠오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실천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고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나고 이렇게 힘든 날씨인데 방역하시는 분들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들은 방호복을 입은 채로 그 더위와 싸우고 계십니다. 더위와 또 피로가 쌓이면서 이렇게 탈진해서 쓰러지는 분들도 많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당국의 그 보건당국의 거리두기 지침들 그리고 위생 수칙들 네. 잘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부터 실천을 해서 열심히 이 위기를 다시 한번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서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석 씨, 네. 여러 가지 일을 다 잘하는 사람, 혹은 한 가지 일만 열심히 잘하는 사람, 어떤 일이 더 힘들고 어느 쪽이세요? 둘 다 힘들 것 같은데 네네네. 뭐 여러 가지를 못할 바에는 한 우물만 팔아 한 가지 일만 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한 가지 일을 또 오랫동안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결론적으로 네. 둘 다 어려울 것 같은데 둘 다 힘들다. 어떤 저희로 저한테 여쭤본 겁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식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5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50년 있다고 합니다. 동안? 예, 네. 궁금하시죠?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싱그러움이 가득한 꽃화원. 사시사철 푸르른데요. 화원 속 식물들을 돌보고 계신 신규문 사장님. 어린 시절부터 식물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가슴 속에 뭔가 벅차오르는 느낌이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푸르름, 푸르름이라고 하는 식물에 끌렸던 것 같아요. 생명력 넘치는 식물의 매력에 반해 한평생 꽃과 식물과 함께한 신규문 사장님. 그의 꽃사랑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푸른 나무로 둘러싸인 화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꽃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피고 지는 꽃들 사이에서 애정 가득한 손길로 꽃들을 살피는 심규문 사장님. 중고등학교 그 시절에 제일 먼저 그 원예 식물은 이제 그 선인장에 좀 끌리게 됐었어요. 강인하면서도 소박한 선인장의 매력에 빠져 원예를 시작한 사장님. 고등학교 시절 직접 유리 온실을 짓고 책을 보며 식물들에 대해 스스로 알아갔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공부를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큰데요. 좀 더 배우고 전공을 제대로 해서 전문인이 되었어야 했는데 너무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가장 후회되는 점이에요. 공부도 포기한 채 시작한 원예 사업. 자신만만하게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IMF가 찾아오고 교통사고까지 당하며 쉽지 않은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위로가 되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게 힘을 준 건 역시 식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뭐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뭐 할 적에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는 그 식물하고 많이 이렇게 교감을 좀 했던 것 같아. 또한 가족들의 이해와 사랑이 있었기에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겠죠. 식물 하우스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없고 그러니까 폐물을 팔아서 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석보다 선인장이라 그랬어요. 가족들도 말릴 수 없었던 그 열정. 50여 년 한 길을 걸어온 식물 사랑의 결실로 찾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화초들이 다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도 예쁘게 잘 크고 그래서 잘 이용하고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누구나 잘하고 싶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꽃 가꾸기. 심규문 사장님은 원산지나 기후 같은 저마다의 생육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50년 전문가가 알려주는 분갈이 특강 들어볼까요? 깔망을 밑에다 이제 깔아주시고 그 구멍을 이렇게 흙이 빠지지 않게 굵은 그 마사를 넣어줘야 돼요. 그 깊이를 맞춰서 먼저 밑에 배양토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걸 앉혀봐요. 분갈이 하는 거는 요 깊이 맞춰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빈 공간을 갖고 두드려 줘야 돼. 가볍게 다져지게끔 충분히 두드려 줘야 돼. 윗면에는 여기 굵은 마사라든가를 얹어줘서 깔끔하고 물이 주어도 흙이 튀지 않게 해줘요. 가볍게. 아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분갈이 특강. 앞으로는 화분 분갈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요즘 심규문 사장이 푹 빠져있는 식물은 다름 아닌 수생식물. 어렸을 적부터 식물과 물고기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게 수생식물이 아주 그 애로점이 있더라고. 뭐냐면은 깊은 물에서는 살지 못한다는 거야. 생육을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 얕은 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수단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정화 능력이 좋은 수생식물들을 깊은 물에서도 잘 살 수 있게 하고자 고민하다가 부력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력을 달아서 물에 일정 높이가 뜨게끔 해준 부력 화분입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부력 화분을 만들기 위해 꽤 오랜 시간 공을 들였는데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부력 화분은 물에 뜰 뿐만 아니라 물고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돼 생태 친화성을 더 높였습니다. 다양한 식물들을 부력 화분에 담아 시험 재배 중인데요. 버드나무, 부들, 연 등 잘 알려진 수생식물뿐 아니라 육상식물로 알려진 식물들도 시험 재배 중입니다. 이거는 물칸나라고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 칸나는 물에서도 생육을 잘 해요. 물 위에서 핀 빨간 꽃의 정체도 궁금한데요. 물 무궁화라래요. 쉽게 말하면 이제 물에서 자라는 무궁화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 식물 중 익숙한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역시나 벼가 맞습니다.
벼가 얼마나 물을 잘 정화하는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물 정화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충분히 그 관상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수생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생식물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심규문 사장님. 자랑이 끝도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식물인지 아시겠어요? 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뭔가요? 여기 바로 그 유명한 그 나일 강가의 파피루스라는 식물입니다. 수천 년을 살아온 파피루스를 이렇게 보는 것도 신기한데 더욱 신기한 건 고라니도 파피루스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 고라니가 좋아하는 식물은 파피루스만이 아닙니다. 저 고라니가 물속에 빠지면서도 빠져 죽으면서도 이걸 뜯어먹는데요. 물배추는 특이하게도 뿌리만 잘라먹는다네요. 고라니가 얘는 또 이렇게 뿌리만 또 잘라먹어. 뿌리만. 와, 정말이네요. 신기하다. 끊어먹는 거야. 그런데 뭔가를 줍는 사장님. 아니, 사장님 뭘 그렇게 주우세요? 미꾸라지가. 미꾸라지요? 모기 유충이 생기니까 이걸 여기다 넣어놓는데. 비가 와 튀어나온 미꾸라지들. 요리조리 쏙쏙 빠져나오는 것이 역시 미꾸라지가 맞네요. 수조로 다시 넣어주면서 겨우 마무리됐습니다. 호수가 많은 춘천에 이것이 설치가 되어서 그런 녹조를 방지해주고 그런 수상 경관도 멋지게 꾸며주고 토종 물고기들의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보금자리가 돼줄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식물을 키우면서 작은 변화에도 즐거움을 느끼는 심규문 사장님. 새 잎이 나는 모습에 함께 기뻐하고 축 처진 잎이 생기를 되찾을 때 다시 힘을 낼 용기를 얻습니다. 보기만 해도 편안해지는 식물의 매력. 심규문 사장님의 식물 사랑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식물에 대한 사랑은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쭉 이어져 왔습니다. 화훼 농사를 시작하면서 화원을 갖기까지 정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식물과 마음이 멀어졌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셔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이 푸르름이 좋아서 그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해도 이걸 일생, 평생 함께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늘 함께 해주는 가족들, 그리고 심규문 사장님의 열정이 더해져서 지금까지 쭉 이어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 열정으로 아마 이 부력 화분을 개발하시고 특허까지 받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보셨잖아요. 식물 소개할 때마다 막 생기가 넘치는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보는 저희도 역시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졌거든요. 네. 앞으로도 심규문 사장님의 식물 사랑을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에도 생방송 강원 365 소통 채널을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 시청자 소통 채널을 이용하셔서 남기고 싶은 말씀들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희 생방송 강원 365가 시작되기 1시간 전 분장실 라이브를 진행하는데요. 오늘 이지은 리포터가 왜 이렇게 의기양양한지 어깨가 하늘로 치솟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 분장실 라이브를 다시 보게 해보시면 아실 수 있거든요. 원주 MBC 유튜브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명수 MC와 저는요, 우리 강원도에 대한 사랑과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랑은 크지만, 퀴즈는, 아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광명수 MC는 1분 동안 조용히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자, 전국은 지금 오늘은 제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씨도 아마 잘할 것 같은데요. 저요? 혼밥. 네. 요즘은 아주 일상적인 용어가 됐죠. 혼밥 평소에 많이 하시죠? 저보다는 주말 때 저는 뭐 일상이고요. 그런데 혼자가 더 이상 외로운 게 아닙니다. 이제는요, 혼자 밥 먹는 것도 제대로 즐길 수 있거든요. 이 건강까지 생각하는 건강 한상 차림이 있고요. 제주 닭과 또 자가제면의 만남까지 이 혼밥러들을 유혹하고 있는 제주의 혼밥 맛집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다 같이 먹어 hey 랄랄랄랄랄라 Bitch 나는 solo
대충 먹는다는 편견은 이제 그만. 혼밥러들 유혹할 맛집들로 고고고. 오늘의 첫 번째 맛집, 혼자도 쑥스럽지 않고 외롭지 않도록 좌석 배치도 완벽하죠. 과연 어떤 음식이 기다릴까요? 안녕하십니까, 혼밥 좌선생입니다. 이렇게 앞에 방자유기에 이렇게 이쁘게 담긴 음식들을 앞에 놓고 혼밥을 즐기러 왔습니다. 방자유기에 이렇게 음식이 놓여진 거 보니까 제가 마치 평생 혼밥을 즐기던 왕이 된 듯한 그런 느낌. 김이상궁 들거라. 충전 없느냐? 돌문어. 우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돌문어. 야, 새콤달콤하게 요거부터 애타이저로 탁 먹어보고. 야, 이거, 문어 식감이 질기지도 않고. 야, 이거 새콤하니 되게 좋은데? 요게 먹고 싶었어요. 가지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탁 나눠서 안에다가 불고기 같은 거를 좀 넣어놨어요. 간장에다가 살짝 찍어서. 튀김옷이 굉장히 바삭바삭해가지고 가지의 식감을 아예 넘어섰어. 요거 별미인데? 요거 먹으러 와야겠네. 이거는 좀 비비기가 너무 아깝다. 떠먹어야겠습니다. 요렇게 떠먹어야 되겠어. 이 성게 향이 지금 너무 신선해요, 성게가. 그리고 이게 밑에 씹히는 맛을 더하기 위해서 지금 톳이랑 지금 오이랑 밑에 지금 쪽파랑 지금 다 돼 있어요. 와. 내가 언제 양손잡이가 됐지? 그리고 반찬도 너무 정갈해. 가지에, 깍두기에, 그럼 미역 무침에, 깻잎에도 좀 싸볼게요. 널찍하게 이렇게 까. 김밥 싸듯이. 돌문어. 상큼하게. 김밥 말듯이. 성게 돌문어 김밥 완성. 성게알 비빔밥에 맞서는 또 하나의 별미, 전복개우 비빔밥. 전복개우 비빔밥입니다. 이야, 밑에 보세요. 이게 개우입니다, 개우. 전복 내장을 버터에다가 잘 볶아낸 전복도 이렇게 잘 익혀서 사정없이. 와우. 야, 이거 풍미가 엄청나다. 대우 볶음밥을 많이 먹어봤어요. 요즘에는 거의 안 먹어본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그 맛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 맛 아니에요. 건강한 재료로 만든 수영 한상.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라면이 나왔다. 혼밥엔 라면이 언제 나올지. 영양과 맛이 가득 식사 시간을 꽉 채워줄 특별한 라면들이 나왔습니다. 외로운 미식가 좌영국, 혼밥너 좌영국이에요. 외로움은 맛있는 음식으로 푸는 거죠. 이번에는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오사카, 아니죠, 구남동이에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등장.
진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제주 닭육수를 이렇게 푹 끓여서 뭔가 이 뽀얀 이 국물 보세요. 이게 무슨 닭육수야. 고기국수의 그 돼지 사골, 뼈를 우려낸 그 육수의 맛하고 똑같은데요? 깔끔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해요. 국물은 일단 합격. 와. 그리고 위에 올려진 이 닭고기 보세요. 여러분들 닭가슴살 굉장히 뻑뻑한 거 아시죠? 저온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익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퍽퍽한 닭가슴살도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보셨어요? 푸딩. 굉장히 신선한 갈치살, 굉장히 신선한 고등어살, 그만큼 부드러워. 와, 수비드 닭도 일단 통과. 그리고 이곳만의 또 자랑할 점. 자가제면 내가 직접 만들었다. 면을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와. 면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기대로. 저같이 양이 많은 사람들은 한 그릇 더 시켜 먹어야겠다 이러잖아요. 면을 먹어보세요. 면을 넣어줘. 그리고 하나 더 시키려고 그러면 아니에요 손님, 밥을 말아 드세요. 밥을 줘요. 다음 메뉴는 탄탄면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 비비듯이. 아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고 구수한 향 뒤에 굉장한 향신료가 숨어져 있어요. 지금 뒤에 강한 향신료의 향이 그냥 뻑거리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향신료 중에 팔각, 정향 뭐 이런 굉장한 강한 향을 내는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듯한 느낌?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향신료. 제주닭과 자가제면의 어메이징한 만남. 눈치 보지 않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걱정 없이 제대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건 안 비밀. 취향 따라 입맛 따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혼밥로 저격 맛집들. 여러분의 선택은? 우리 원주 MBC 365 방송 최고, 저희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언제나 365일 강원 도민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름이 지나면 더위가 가시면서 이 선선한 가을이 다가온다는 처서가 지났거든요.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맞아요. 있습니다. 이게 그냥 더운 것뿐만 아니라 습하기까지 하니까 날씨가 더 덥게 느껴지는데 네. 이 무더위, 막바지 무더위, 지은 씨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더위에 지고 있습니다. 너무 이기기가 너무 극복하셔야 힘들어요. 되잖아요. 극복하기 힘든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이만한 게 없지 않나 어떤 싶어요. 거요? 집에서 에어컨이랑 선풍기 그냥 다 최고로 틀어놓고 시원하게 편안하게 누워서 홈캉스를 즐기는 거. 요게 최고 아닐까요? 최고죠. 맞습니다. 네. 그것도 최고인데 그것만으로는 살짝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요. 정선의 늦 여름을 아주 시원하게 보내고 왔거든요. 그 현장을 지금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올 여름을 되돌아보면요. 코로나19는 지속되면서 길고 긴 장마와 집중호우까지 오늘도 비가 오네요. 자, 그래도 여름은 여름입니다. 오늘 강원도 정선에서 이 막바지 여름을 안전하면서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하늘이 우리 향해 열려 있어. 어린 시절 동심으로 돌아가는 체험놀이를 시작으로 메인 무대에서 펼쳐진 버스킹 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가족석 단위로 즐길 수 있게 진행됐는데요. 다양한 히어로들이 총출동한 커스텀 행진까지 오늘은 정선에서 막바지 여름을 함께 즐겨보시죠.
아, 역시 또 이제 축제장답게 벌써부터 이 여름 노래가 계속해서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가보시죠. 어머나. 야, 역시 또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줄 서고 계신 건가요? 들어가면 되나요? 아, 예. 학생세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예. 일단 체온 측정은 기본 중에 기본. 아, 여기서 이제 문진표를 작성하는군요. 안녕하세요. 이어서 문진표도 작성했습니다. 네, 김기환입니다. 아, 저 모르세요?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시고 네, 동의합니다. 완전 동의합니다. 뭐 없으시니까 없습니다. 뭐 오셨겠죠? 예.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저기 방역게이트 방역 클린게이트 통과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예요?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네, 저희가 이번 행사 준비하면서 네. 저희가 개발했고요. 네, 특허를 낸 제품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정 입구제를 도입을 해서 예. 모든 관광객 그다음에 출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곳을 통과하시게 되는데요. 자동 센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소독제가 이렇게 분사가 돼서 아,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뿜어져 나오는 것들이 다 소독제들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인체에 전혀 네, 무해한 소독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아, 저는 사실 지금 약간 비가 오고 이래서 이게 지금 안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소독제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정 게이트라고 하셨는데 어쩐지 주변에 지금 뭐 바리케이트로 다 막혀 있더라고요. 저희가 다 모든 구간에 지금 바리게이트로 지금 통제를 하고 있고요. 예. 이 우리 하캉스 존으로 들어가시려면 이 지정 입구 클린 게이트를 통과하셔야지만 하캉스 존으로 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사회적 거리를 최대한 좀 유지하면서 네, 편안하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갈게요. 소독 중입니다. 너무 좋아. 뭐 몸에 있는 뭐 코로나19 균뿐만 아니라 뭐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예. 예, 그럼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야, 여기 지금 그 축제장 들어왔는데 일단 보세요. 이 넓은 잔디 광장에 각종 뭐 체험 부스들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의 시선을 가장 먼저 끈 곳이 있죠. 뭐겠습니까? 여름하면 뭐예요? 맥주죠, 맥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제가 온다는 거 알고 또 이렇게 그냥 종류별로 그냥 세팅을 다 해놓으셨네. 여기 일단 근데 정확히 어떤 곳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는 강원도 정선에서 직접 수제 맥주를 만들고 있는 양조장이고요. 그 지역 축제가 이번에 열린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야, 이 공장에서 만든 맥주가 아니고 진짜 100% 수제 맥주 맞습니까? 저희가 직접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음이 혹시 가능할까요? 네, 시음 가능합니다. 예, 조금만 좀. 여기까지 와서 수제 맛을 안 볼 수 없죠? 예, 감사합니다. 그 맛은 물어보나 마나. 향이 굉장히 상큼하고 입안이 아주 그냥 시원하고 개운해지네요. 이게 무슨 맥주죠? 네, 저희 정선의 특산물로 만든 곤드레 필스너입니다. 잠깐만요. 곤드레요? 네. 그 나물. 네. 곤드레로 만든 맥주라고요? 곤드레가 들어간 곤드레 필스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산나물 곤드레 맛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죠. 이런 맥주가 있습니까? 처음 들었네요. 네, 저희 강원도 정선에서 저희 양조장에서밖에 만들지 않는 맥주고요. 예. 딴 데서 맛보실 수가 없어요. 혹시 그럼 이런 맥주가 또 있나요? 한 주량만 더 주세요. 네.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맥주를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맥주가 있다는 거를 이런 맥주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니까. 예. 네? 알았어요. 저희가 일을 해야 돼서. 저 감독님 내려놔. 네. 이번엔 꽃을 활용한 음료 코너입니다. 우리가 아는 밀크티에 한방꽃차가 더해지고요. 수수의 흑마늘은 물론 흑무에 도라지까지 기관지에 좋은 재료들을 발효시켜 만든 조청입니다. 이렇게 그냥 조청만 먹어도 물론 맛있고요. 그의 단짝 친구인 떡에 이 조청을 발라 먹으면 그 풍미가 한결 더 깊어지는 건 당연지사. 다음으론 태백시 황지훈못을 대표하는 캐릭터들을 그려놓은 굿즈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외에도 지역을 알리는 20개 업체가 플리마켓에 참여했습니다. 기환 씨의 발걸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이 공간의 정체는? 이게 왜 여기 있지? 뭐 하는 곳이지? 소화기도 있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여기는 저희 리조트에서 안전문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소화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안전체험존입니다. 리조트에서 소화기 사용법 약간 뭐가 좀 이렇게 좀 약간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이런 곳에 마련하신 거예요?
뭐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갑자기 뭐 화재가 발생하고 하면 당황해서 이렇게 소화기도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해봐야지 실제로 일이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가정에서나 어디 가셨을 때 고객분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연습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자녀분이 많으시네. 네, 좀 많습니다. 아니, 몇 명이나 나오신 거예요? 넷이요. 넷이요? 이런 거 어떠세요? 이런 장이 있다는 거. 좋죠. 아무래도 네. 그렇게 직접 가볼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체험해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기가 정태, 영삼 이래서 정선, 태백, 영월, 삼척 이 지역들의 어떤 특산물이나 이런 것도 맛보실 수 있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희 죄송한데 네. 정선 이행시 가능할까요? 갑자기? 네? 자, 정선 이행시 갑니다. 정? 못 살겠네. 정? 정말 오고 싶은 곳. 오! 누가 유치를 했나? 선? 선물 같은 곳? 선물 같은 거 이렇게 성공!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 얘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안녕! 어떻게 이렇게 좋은 행사를 기획을 하신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장마까지 겹쳐서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여행 심리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리조트하고 지역에도 방문객이 많이 줄고 지역 경제 침체도 지속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휴가철 프로그램을 지역과 함께 기획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어떤 방향으로 좀 하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리조트는 그 폐강 지역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지속해 오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하이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특별한 기획 행사를 좀 준비를 해서 지역사회의 활력을 좀 불어넣고 고객들에게도 그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 시스템 속에서 정선의 여름을 즐겼는데요. 여러분도 막바지 여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선에서 여름 즐기기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여름을 잘 나야지 곧 다가올 가을과 겨울도 역시 잘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더해서 이 코로나19가 제발 좀 빠른 시일 안에 종식이 돼서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생방송 강원 365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시청해 주셨는지 메시지와 댓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최영주님께서 보태주셨고요. 춘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용석 씨, 명수 씨, 그리고 지은 씨 코로나19 조심하세요. 걱정됩니다. 라고 감사한 문자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님께서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되고 손도 깨끗하게 씻으셔야 합니다. 저희 걱정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유튜브 댓글로 역시 보내주셨습니다. 제이요님께서 이요 코로나 제발 좀 가 이요 라고 래퍼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었나요? 우리 지은 씨가 큰 소리 많이 치시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요 코로나 제발 좀 가 이요. 오늘 뭘 해도 되시네요. 오늘 좋은 날이네요. 그러니까요. 잘 되네요. 네, 제이오님처럼 모두가 다 코로나19 종식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자, 다음 사연은 카카오톡으로 들어왔습니다. 금비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어깨 넓은 우리 지은 씨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읽어볼까요, 금비님? 예.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실내에서 식물 키우는 것도 좋겠네요 하셨는데 아까 춘천에서 온 소식이었죠. 맞아요. 규문 사장님께서 식물 사랑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식물을 키우기만 하면 그렇게 죽어요. 그래서 보면서 좀 반성을 했는데 요즘 같은 때 키우면 기분 전환도 되고 그렇죠. 공기 정화도 되고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밖에 못 나가잖아요. 웬만하면 거리두기 때문에 외출을 좀 자제하고 있는 이 시국인데 이럴 때 또 새로운 취미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육이 식물이나 공기 정화 식물 같은 거 키우면은 또 좀 소소한 재미가 되지 않을까 금비님도 싶습니다. 한번 식물 키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다음 사연은 빅와이즈님께서 빅와이즈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고생이지만 조금만
시간 더 힘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마스크 착용하느라 더운 날씨에 힘들지만 또 의료진 분들은 더 힘들게 지금 그럼요. 애써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이 위기 역시 저희가 다 함께 극복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메시지와 댓글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어깨 넓다고 우리 지은 씨를 소개해주고 계신데 네, 네. 왜 어깨를 넓다고 계속 말씀을 하는지 오늘 뭘 해도 왜 다 이지은 리포터는 되는지 어깨가 넓은 게 아니라 힘이 들어간 겁니다. 네. 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네, 으쓱으쓱하죠. 저 모습이죠. 자, 저는 왜 맡고 있는 으쓱으쓱 하는지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분장실이라고 입력하시면요. 오늘 오후 5시 30분에 분장실에서 펼쳐진 일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특히나 우리 지은 씨가 오늘 멋진 활약을 보였으니까 다음 주 이 시간 월요일 5시 30분에도 큰 기대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네. 오늘이 분장실 라이브 두 번째 참여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셨거든요. 당당히 1번으로. 네. 근데 왜 이렇게 분장실 라이브에서만 계속해서 1등을 하시는지 저는 이게 이 PD님과의 유착 관계가 있지 않나.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또 아니, 해보는데 친분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요? 네. PD님이 서운하시겠어요. 네. 안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앞으로 네네. 차차 친해지기로 하고요. 예, 예. 오늘 어떠셨는지 좀 소감 좀 말씀해 네, 주세요. 오늘 분장실 라이브부터 기분 좋게 들어와서 또 1시간 동안 기분 좋게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좀 좋은 일들, 좋은 소식들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도 최근 한 1, 2주 동안 일하는 시간 외에는 계속 집에서만 보내고 있는데 예. 사실 답답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이 모두 다 멈춰가야 하는 시기란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모두들 맞습니다. 파이팅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올 여름 참 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북상했던 태풍 바비로 전국이 정말 긴장 속에 있었는데 이번에 9호 태풍 마이삭이 또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본 네. 해상까지 올라온 이 태풍 마이삭은요. 네. 오늘 저녁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을 하면서 부산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상륙할 즈음 중심 풍속이 초속 40m 육박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 40m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나가는 차량을 뒤집을 수가 있고요. 네. 큰 바위를 날려보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맞아요. 네.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서 내륙에 발달한 비구름대와 이 네. 해안가의 풍랑 등으로 인해서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큰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네. 또 태풍의 경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기예보에 꼭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